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로등박이 자전거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는 자전거를 쫙 룰루랄라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면서 거리에 악사들이 그 뭐 흘러간 옛 노래, 오늘은 보니까 뭐 세월에 던진 사랑을 누가 색스폰을 쫙 또 불어제낍니다. 그런 음악도 듣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야 오늘 투석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하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거 불공평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투석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과연 어느 것이 더 잘한 일인지 뭐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로등박이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괜찮은 미시다박이 잔소리 자꾸만 해서 괜히 또 조금 더 잔소리하다가는 저거 또 가로등박에서 이게 별명이 잔소리박으로 바뀔까봐 지금 곱시들 겁납니다. 그래도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 11월 14일이에요. 당뇨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600만 명 정도 된다. 30세 이상 인구 중에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대한당뇨병 학회 그 당뇨병 팩트시트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당뇨 인구는 570만 1000명이에요. 약 600만 명이래요. 30세 이상 6명 중에 1명 당뇨병이라는. 65세 이상은 30%가 당뇨 환자래요. 미치겠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참 무섭습니다. 이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30세 이상 당뇨 전 단계, 이거 역시 무서운 거예요. 이건 얼마 안 있으면 당뇨병이죠.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1497만 명으로 추정된대요. 그러면 당뇨 인구 500만 명, 600만 명하고 1497만 명, 이 1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당뇨 인구와 당뇨 전 단계 2000만 명이에요. 5천만 중에 2천만 명이 당뇨병 환자예요. 당뇨 전 단계 이거 1497만 명, 얼마 있으면 당뇨병 돼요. 그 중에 50대가 417만 명이래요. 그리고 30대에서 50대가 이렇게 30, 40, 50대가 점점 늘고, 또 60대 이후엔 또 이게 당뇨 인구가 좀 줄어들으려고 뭐 좀 하고 있대요. 왜? 겁살콩 나니까 이제. 여기다가 검사받지 않고 피곤에 쪄들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당뇨 환자 중에 뚱땡이, 비만을 동반한 사람이 54.4%. 일단 뚱땡이는 당뇨병이 온다,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도 비만 12.9%, 그 다음에 복부 비만 63.4%. 잠깐, 이 배돼지에 살찌면 일단 당뇨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거리에서 배 나온 사람들, 남자나 마찬가지,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야. 배둘레햄, 배가 뚱뚱한 사람은 어김없이 당뇨 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체중을 줄여야지. 지금 현재 체중에서 5 내지 7kg를 줄여. 6개월 목표로 해서 또 줄여 해서 정상 체중으로 내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당뇨병은 약으로 못 고쳐. 안 되는 거야. 고혈압을 동반한 사람들이 58.6%. 고혈압 당뇨는 같이 댕긴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고콜레스테롤을 동반한 사람이 76.1%.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뚱땡이, 이건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세 이상이 16.7%, 600만 명의 당뇨 인구라니. 이거는 일반식을 할 경우는 소식해야 되고 생식이 최고입니다. 식습관 개선 없이는 당뇨병은 안 고쳐져요. 못 고칩니다. 또 일반식을 할 때 소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당뇨 환자들은 먹새가 세기 때문에 소식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많은 생식밖에 없어요. 고칠 방법이. 내가 왜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고 목 튀기는지, 침 튀기는지 아세요? 안 되니까 그래. 약에 의존해서 그건 100% 합병증 나온다고 보면 돼.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 운동은 보조요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성인 ADHD, 심혈관 질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 연구팀이 ADHD가 독립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참가 대상은 ADHD를 진단받은 사람 37,000명을 포함한 성인 500만 명을 11.8년 동안 쭉 추적 관찰한 이후에 점검을 했어요. ADHD가 있는 성인의 38%가 한 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ADHD가 없는 건강한 그냥 보통 사람은 24%의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사람이, 성인 ADHD가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 이렇게 결론 진 거죠. 그리고 성인이 ADHD를 가졌을 때는 출혈성 뇌졸중, 중풍, 뇌출혈, 아시겠어요? 이런 것과 말초혈관 질환 등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것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높다라고 이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ADH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연구했던 엘리크 라스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뭐 당뇨병이든 ADHD든 뭐든 되는 일이 없어요. 음식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했어요. 당뇨병 그냥 뭐 약을 먹고서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해서 죽어요. 식습관 개선 없이는 고치기 어렵다, 잘 안 고쳐진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1형 당뇨, 2형 당뇨에 맞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아니면 당뇨병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두 번째는 일반식을 하되 소식하라. 소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어. 그럼 결국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생식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간식을 끊어라. 삼시세끼 밥을 먹었는데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계속 간식을 먹게 돼 있어요. 간식 먹으면 혈당이 계속, 왜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간식을 끊으라냐면 식후 혈당이 200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인 경우에 1시간 후에 식후 혈당이 180이야. 2시간 후에가 140이야. 그러니까 2시간 넘어 3시간 정도는 100에서 120 내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100 이하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럼 또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간식을 먹어버리면 1시간, 식후 1시간에 180인데 거기에 간식을 먹어버리면 그냥 또 180이야. 항상 180을 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당뇨병이야.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리 간식을 끊어야 돼. 그런데 속이 허전하니까 계속 먹어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병을 못 고쳐. 일반 음식을 절대 못 고쳐요. 생식밖에 없다. 그리고 보조요법으로 맨발 걷기, 걷기 운동,
뭐 단일 음식 뭐 뽕잎을 뭘 먹고 뭐 여주를 먹고 뿜게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러한 데이터는 내놓고 있어요. 600만 명이요, 뭐 570만 1000명이요, 뭐 1497만 명이요,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의료업계에서 당뇨병 예방책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는 거야. 그건 생식밖에 없어요. 일반 음식 소식해라? 그건 날아가는 비둘기 똥 맞는 소리야. 배가 고픈데 어떻게 소식을 해? 간식을 끊어라? 배가 허한데 어떻게 간식을 안 먹어? 계속 먹는 거야. 허하니까 금방 혈당 올리려고 이 들쩍지는 빵,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당뇨병 나중에 합병증으로 그냥 죽어가는 거야. 생식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데이터만 낼 게 아니고 개선책을, 뚜렷한 개선책을 좀 내놔야 돼. 그 미국의 그 상원 영양문제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잖아. 맥카먼 리포터라고.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성인병을 부른다. 성인병이 된다. 식생활을 바꿔야지. 현재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에서 생식, 생채식으로 바꾸지 않고는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암, 고혈압, 당뇨, 뚱땡이 벗어날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성인 ADHD, 어려서부터 불안 초조한 상황,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커가면서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불안, 초조, 긴장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ADHD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생활 환경을 바꿔야지. 맨날 똑같은 집구석에 있지 말고 생활 환경을 바꾸라. 이 오관을 좀 현재 보는 것을 바깥으로 나가라. 눈을 좀 돌리라 이 말이야. 시골로 가. 산속으로 가. 바닷가로 가. 오관의 변화를 주라.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집중할 수 있는 생활 방식, 움직이라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화딱지만 나는 거야.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 이 말이야. 정신질환은 운동하는 거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노 젓는 거, 노를 짓자는 배가 가진 않아. 노 젓기, 그 다음에 하강 훈련, 그 다음에 수영,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어. 그 다음에 자전거 타. 자전거 발을 구르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아. 쓰러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외나무 다리 건너 딴 생각하면 나가자마자 물에 빠져버리.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혼자 하지 말고 처음에 그 지도자들하고 그 강사들하고 같이 해. 그러면 높은 곳에서 쫙 보면 세상이 달라져. 그 다음에 암벽 등산, 클라이밍이라고 그러죠. 이런 암벽 등산. 딴 생각하면 떨어져 버려. 이렇게 집중하는 훈련을, 집중하는 그런 운동에 덤벼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약에 의존하다 보면 시간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져.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도록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의사와 병원만 배불립니다. 본인은 수명이 단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이 깊어지고 외롭고 불쌍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은 가난에 허덕입니다. 병원비 내느라고. 그리고 불행한 가족이 돼요. 아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부럽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자전거 타고 등산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수영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각종 약 7에서 9알씩 먹고 불안한 생활에 달력에 투석받는 날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어요. 투석받는 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병원 들락날락하는 날. 그 다음에 병원 가는 날, 약 사러 가는 날, 병원 예약하는 날. 빨간 표시가 여기저기 별표로 가득한 사람하고 즐겁게 놀러 가는데 제주도 제주도 어디 놀러가, 통영 어디 놀러가, 신안군 어디 놀러가, 강원도 어디 놀러가, 홍천 어디 놀러가, 이런 놀러가는 날짜 표시한 사람하고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표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그리고 앞이 안 보여서 씻고 팔 잡고 다니는 사람들, 어느 사람이 더 즐겁게 사는 거야? 식습관 개선 없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생식 아니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방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화이팅!